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셋값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도 계속 오르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공급 부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의 역할을 넘어 지역 문화를 선도하고 주민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태백 황지자유시장도 다양한 변화와 노력으로 소비자의 발길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슈앤피플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양양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오늘 금요일부터 재개됩니다. 플라이 강원의 필리핀 클라크 노선을 시작으로 8월 대만 노선도 운행 예정입니다. 기후변화로 해수면 상승이 빨라지면서 해안 도시들이 자연재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책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셋값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매매 가격도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급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공급 부족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유리창에 붙어있는 매물들 중 전세 매물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역 내 공인중개사에서는 전세 매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강원 도내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1억 4천만 원을 넘겼으며 강릉 지역의 경우 1년 전보다 3,100만 원가량이 올랐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강릉 지역 일부 전세 매물 가운데서는 집값보다 비싸지는 이른바 역전세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매매 가격도 1년 사이 5천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강릉 지역에 예정됐던 신규 분양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전세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전세 물량도 찾아보기 힘든 정도입니다. 그만큼 신규 아파트 물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올해 예상됐던 신규 공급도 현재로서는 분양이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올해 분양할 것으로 전망됐던 아파트는 모두 4,200여 가구. 하지만 가파른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회사들도 좀 아무래도 공급을 지금 안 하는 이유는 경기를 좀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민간이나 이런 데서는 자기들 계획을 안 세우는 거는 좀 안 좋게 경기를 보고 있지 않나. 현재 정부는 임대차 3법 영향을 분석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의 제도 개선 기대에도 공급이 늘지 않는 이상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반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이 24일부터 국제선 운항을 재개합니다. 플라이 강원이 필리핀 클라크 노선을 주 2회 운항하며 다음 달 20일부터는 주 4회로 증편될 예정입니다. 대만 노선도 8월 11일부터 주 2회 운항에 들어갑니다. 양양국제공항의 국제선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지난 2년 3개월간 중단됐었습니다. 신임 강원경찰청장에 삼척 출신 김도형 서울경찰청 교통지부장이 임명됐습니다. 김도형 신임 강원경찰청장은 강원대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간부 후보 42기로 경찰에 입직했습니다. 이후 강원경찰청 경비교통과장과 화천경찰서장, 서초경찰서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최종문 전 강원청장은 경북경찰청장에 임명됐고 김희중 강원청 자치경찰부장은 본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에 임명됐습니다.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강원도 의원 선거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후보자 A씨는 자신의 선거 공보와 벽보 등에 특정 교육기관의 정규과정이 아닌 특별교육과정 이수 경력, 즉 유사 학력을 당선될 목적으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주시 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선거 벽보 등의 정규 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 교육과정 이수 학력만 게재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에 본사를 둔 의료기기 전문기업이 원주로 이전합니다. 원주시는 22일 대전에 위치한 주식회사 리젠바이오텍이 문마급 동화농공단지 내 4,899제곱미터 부지에 본사와 연구소를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리젠바이오텍은 2025년까지 119억 원을 투자하고 143명의 인재도 채용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23일 원주시청에서 투자 협약식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의 역할을 넘어 지역의 문화를 선도하고 주민들의 소통의 장이 돼주는 전통시장은 다양한 변화와 노력으로 소비자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황제자유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단의 김태진 단장을 전화 연결해서 전통시장의 역할 또 변화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장님 먼저 황제자유시장 오랜 시간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한 곳인데요. 태백의 관광 명소로도 빠지지 않는 곳입니다. 이곳이 가진 매력은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황제자유시장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태백의 중심지에 있는 황제연못 옆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탄광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시장이고요. 2018년도부터 문화관광형 시장을 시작으로 해서 청결한 시장의 환경을 갖추고 또한 편리한 결제까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매우 좋아진 시장이라고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43개 정도의 점포와 함께 태백시와 함께 관광 문화를 접목해 나가고 있는 시장이라고 간략하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3일에는 태백 FM 공동체 라디오와 활성화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역의 주파수가 지역의 그 전통시장을 홍보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황제자유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그리고 공익적 교류 등의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지역에 이러한 주파수 단체가 생긴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황제자유시장과 태백 FM 공동체 라디오의 지속 가능한 공동 업무들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이 밖에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요. 황제자유시장을 찾아주실 방문객들이 참고하면 좋을 이벤트 또 즐길 거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는 타이틀답게 시장의 기본인 할인 이벤트를 토요일마다 토요 누리장터라는 명명하에 시장의 메인으로 접목해서 토요일마다 또한 게릴라 이벤트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황제자유시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장터가 아니라 기존의 상점 점주이신 사장님들께서 할인 품목이랑 할인율을 직접 정하여 주셔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오시는 고객들에게 선사함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에 따른 구매 고객들을 상대로 저희는 사업단에서 이벤트를 진행해서 기념품 등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치솟는 물가 때문에 상인들 스스로가 할인 품목이나 할인율을 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상인들 스스로가 움직였을 때 그 보람과 즐거움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활성화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일깨우는 사업의 시작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태백시의 크고 작은 축제와 함께 해서 우리 황제자유시장이 같이 소소하게 그런 행사까지 같이 겸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는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제자유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단 김태진 단장이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기후위기에 따른 도시의 변화와 대책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대표적 해안도시 부산은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태풍과 해일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해수면의 상승으로 해안 도시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보도합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현대판 노아의 방주, 2030년 부산에 들어설 세계 최초의 해상도시 오션익스 부산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4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해비타트 원탁회의에서 처음으로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시는 부산항 인근의 축구장 8개 면적에 육지와 다리로 연결한 해상 부유식 플랫폼 형태로 인구 10,000명을 수용하는 지속 가능한 해상 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예상한 2030년 부산의 모습을 보면 도시 홍수 피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여름철 폭우가 쏟아지자 바닷물이 넘치고 순식간에 해운대 마린시티와 요트 경기장, 백스코, 센텀시티 일대까지 모두 잠깁니다. 실제로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부산 앞바다 해수면은 해마다 평균 2.76mm씩 상승해 지난 30년 동안 82.9mm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990년대보다 2010년대 들어서는 10% 이상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 피해가 이어지면 해안 도시의 사회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며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도시 계획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해수면 상승에 대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연구하고 충분히 만들어서 방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계속 설정하는 문제라든지 도시 외교를 통해서 기후 위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의 어떤 중심으로 부산시를 놓는 그런 형태도 필요하겠고,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의 급격한 상승, 이로 인해 10년 내 해운대가 잠길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후 위기 현상에 대응할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에너지 정책의 변화와 해수면 하부 공간의 활용 등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강원도 인구 1명이 감소할 때 연간 숙박 관광객 32명을 유치해야 지역 경제가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도민 1인당 지역 내 평균 소비액이 연 859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구 감소 지역이 포함된 광역 시도 중 가장 큰 액수인데요. 이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강원 지역 인구가 감소할 경우 지역 경제 유지를 위해서 타 지역보다 더 많은 외부인 소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도민 1명당 숙박 관광객 32명, 당일 관광객 31명 수준으로 숙박 관광객 수로만 따지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동해시가 수소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동해시 수소위원회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수소위원회는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 사항 등을 자문하게 됩니다. 동해시 수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맡게 되고 관련 기관과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추진돼 온 원주교도소 봉산동 이전 신축 공사가 최근 첫 삽을 떴습니다. 법무부는 원주 무실동에 위치한 원주교도소를 오는 2025년까지 봉산동 번제마을로 이전하기 위해 18만 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4만 2천 제곱미터 1,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축 교도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에 원주시는 교도소가 이전하는 번제마을에 축구장과 휴게시설 등을 갖춘 종합체육단지를 조성하고 법무부 소유인 무실동 교도소 이전 부지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포항과 동해시를 연결하는 전철화 사업 개통 시기가 2023년 말에서 2024년 12월로 연기됐습니다. 해당 구간 철도 사업은 앞서 지난해 변전소 부지 확보 문제로 2023년 말로 한 차례 연기됐는데요. 또 전철화 공사가 지체되면서 부산과 강릉을 연결하는 362km 규모 동해 중남부선 종단철도 개통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동해안의 철도가 개통될 경우 동해에서 부산 구간은 2시간, 강릉에서 부산 구간은 2시간 30분이면 주파가 가능해 영남권 관광객 유치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강원도는 개통 시기가 연기됐지만 동해 북부선 등 타 철도 사업들에 대한 연쇄적 차질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